오늘 가져온 노트북은 LG 그램 프로 RTX 3050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입니다. 배송 자체를 늦게 받은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리뷰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램 프로는 2021년 이후로 처음으로 그램에 큰 변화가 생긴 모델입니다. 물론 과거 모델을 재탕한 프로가 아닌 그램 역시 2024 그램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사실 진짜 2024년형 그램은 그램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3년 만에 풀체인지 그램인 만큼 많은 점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번 그램 프로 외장 그래픽 모델은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VRAM 4기가짜리 RTX 3050이 탑재됐습니다. 그럼 현재 그램 프로의 쿨링 성능으로는 4050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램 프로 외장 그래픽 모델에 4050을 넣지 않고 3050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LG가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RTX 4050은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선 그래픽카드에만 최소 65W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때 발생한 열을 식히려면 충분한 쿨링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램의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하며 쿨링 시스템 포함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였는데요. 일단 4050에만 65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부터가 거짓입니다. 3050과 4050 그래픽은 전격 TGP의 하한이 35W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체크 사이트의 자료를 참조하면 35W에서 3050의 부스트 클럭은 1058MHz, 4050의 부스트 클럭은 1605MHz로 4050이 훨씬 클럭이 높죠. 그리고 실제 게임 플레이 부하 시 그램 프로의 전력은 어느 만큼이냐 하면 팬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최대 성능 모드 기준으로는 CPU 플러스 GPU 전력의 합이 약 62W, GPU 단독의 전력은 40W 초반 정도로 계속 유지되며 고성능 모드 기준으로는 CPU 플러스 GPU 전력 합이 약 52W, GPU 단독 전력은 30대 초반 와트로 유지합니다. CPU와 GPU 센서 온도는 80도 이상이고 특히 최대 성능 모드에서 CPU 온도는 90도까지 올라가는 등 온도는 높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예상된 그램으로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가 아니라 그램 프로가 최대 성능 모드를 켜서 무리하지 않고서도 안정적으로 GPU에 30W 이상의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께를 더 두껍게 늘리거나 해서 쿨링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고도 현 상태 그대로도 RTX 4050을 달기에는 충분한 쿨링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4050이 GPU 다이 사이즈가 커서 넣지 못했던 해명은 솔직히 13인치 크기의 RTX 4070을 탑재하고 있는 플로 X13이나 Z13으로 충분히 반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LG는 왜 4050 대신 3050을 넣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노코멘트를 하거나 솔직하게 4050이 더 비싸니까요 라고 답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쿨링 얘기를 좀 더 하면 이번 그램 프로는 드디어 두 개의 쿨링팬이 키보드 덱 한쪽에 쏠린 게 아닌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형 그램에서는 키보드 덱에서 왼손이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온도가 높게 달아올랐던 것과 달리 신형 그램 프로에서는 키보드 덱의 가운데의 온도가 40도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WASD 키 주변의 온도는 40도 내외 정도로 높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팬 소음의 경우 외장 그램 프로는 일반 그램과 달리 고성능 모드 위에 최대 성능 모드라는 모드가 한 개 더 추가되었습니다. 최대 성능 모드에서 부하 시 터치패드 위에 소음계 올려두고 측정한 소음 레벨은 약 55dB 내외로 웬만한 게이밍 노트북의 소음이 났습니다. 반면 고성능 모드에서 부하 시 소음 레벨은 약 47dB 내외로 다른 울트라북의 소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램 프로 외장 그래픽 모델은 구형 모델에 비해서 더 얇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쿨링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성능 모드에서 팬 소음이 높고 CPU와 GPU의 내부 센서 온도가 높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램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예상되었죠. 그램 프로의 쿨링 성능이 충분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의문이 드는 건 이거죠. 인텔 아크 그래픽이 있는데 RTX 3050 그래픽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3D마크 타임스파의 그래픽 점수만 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램 프로 최대 성능 모드에서의 그래픽 점수는 약 3800점, 고성능 모드에서의 그래픽 점수는 3286점으로 나왔는데
갤럭시북 4 프로의 8코어 아크 그래픽 점수가 3475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어떨까요? 최대 성능 모드와 고성능 모드 각각에서 프레임을 측정해 봤는데요. 오버워치 테스트에서 비슷한 TGP 레벨의 4050을 사용하는 요가 프로 7i가 3050 그랜 프로보다 약 1.5배 정도 더 프레임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4050이 아니라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나 AMD의 내장 그래픽으로 바꾸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3050이 출시 3년 된 구형 외장 그래픽이라고 해도 내장 그래픽보다는 여전히 훨씬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죠. 물론 게임에 따라 그 차이는 다양해서 GTA5 같은 게임의 경우 성능 차이가 작기도 했지만요. 그랜 프로의 최대 성능 모드와 고성능 모드 사이에는 약 10W 정도의 TGP 레벨 차이가 있는 만큼 게임 성능의 차이도 제법 낮지만 그래도 내장 그래픽과 비교하면 명백히 더 높은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3D마크 벤치마크 점수만으로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만약 그랜 프로가 4050을 달고 나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을 거라는 건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3050이 전혀 메리트가 없는 선택지는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LG의 선택을 정당화시켜주진 않지만요. 그러면 다시 노트북의 외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램 프로의 디자인은 그램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몇 가지 개선이 있었습니다. 작년 모델에 비해 하단 베젤이 살짝 더 두꺼워졌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베젤의 재질이 플라스틱인 건 동일하지만 덜 거친 느낌으로 깔끔해졌습니다. 노트북의 두께, 특히 상판의 두께가 더 얇아졌으며 노트북의 색상은 살짝 더 따뜻한 느낌의 흰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키 배열이나 터치패드 크기 등은 동일합니다. 힌지의 고정력과 상판의 흔들림 정도는 큰 변화 없으며 상하판의 뒤틀림과 휘어짐도 구형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듦새를 희생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도 약 1.25kg 밖에 되지 않는 무게는 그램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되겠죠. 포트 구성은 구형 그램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두 개의 USB-C 썬더볼트 포트와 HDMI 포트, 두 개의 USB-A 3.2 Gen1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 SD 슬롯과 켄싱턴 락 포트는 삭제되었습니다. 키보드는 이번 그랜 프로에서 너프되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트북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키보드의 키 트래블 역시 많이 얕아졌죠. 솔직히 노트북 두께가 1~2mm 얇은 것보다는 편안한 키보드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LG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형 그램의 키보드도 키 트래블은 깊지만 키를 눌렀을 때 쫄깃한 반발력이 없이 텅 빈 느낌이 들어서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램 프로의 키보드는 키 트래블이 얕은 것도 얕은 거지만 도각도각거리는 느낌보다는 좀 찌걱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갤럭시북 프로나 맥북 에어 쪽이 키보드는 더 낫다고 봅니다. 터치패드는 재질과 감도, 물리적인 클릭의 느낌, 팝 리젝션 등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양호합니다. 다만 터치패드 위치는 스페이스키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정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램의 터치패드 위치는 썩 좋은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대 12율 WQXGA 해상도에 144Hz의 고조 사율을 가진 IPS 디스플레이며 논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의 프리미엄급 노트북에는 고조사율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측정치상 색 영역은 DCI P3를 100% 만족하며 최대 밝기는 약 460니트였습니다. 색 정확도는 평균 델타 E 값이 1.6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전 특별히 큰 불만을 가지기 어려운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 구성 같은 게 아니라 여전히 두 개의 스티리오 스피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피커 유닛의 크기가 커지면서 음량과 베이스 등이 구형 그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스피커 그릴이 바닥을 향해 뚫려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바닥에 놓았을 때와 공중에 띄웠을 때의 스피커의 질감이 크게 차이 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그래픽 성능과 게임 성능, 발열과 소음 등은 확인했으니까 CPU 성능 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램 프로에 들어간 CPU는 메테오 레이크 울트라 5 16H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프로가 아닌 그램에 탑재된 CPU와 동일하죠. 하지만 유지 가능한 전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많이 납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최대 성능 모드로 부하를 줬을 때 CPU 유지 전력은 39W이며 그때 CPU 센서 온도는 95도에서 100도로 높습니다. 프로가 아닌 일반 그램의 CPU 유지 전력이 28W였던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전력을 유지 가능하죠. 이때 점수는 싱글 1655점, 멀티 11022점으로 나와서 전력을 퍼먹이면 퍼먹을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테오 레이크 H가 저전력 노트북에 어울리지 않은 CPU인 건 확실하네요. 시네벤치 2024에서는 싱글코어 98점, 멀티코어 651점으로 여기서는 프로가 아닌 그램 프로랑 비교해서 멀티코어 점수가 무려 200점이나 더 높았습니다. 긱벤치 6 점수는 싱글 2239점, 멀티 11392점으로 나왔으며 PC마크 10 점수는 총점 6107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는 빡센 색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4분 44초가 걸려서 확실히 외장 그래픽의 덕을 보는 것 같았고요.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총점 3793점으로 155H를 사용하는 갤럭시북 4 프로 16보다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90Wh였고 화면 주사율을 60Hz로 바꾸고 권장 모드, 화면 밝기 100%로 풀 HD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해서 재생했을 때 배터리는 10시간 이상 버텨주었습니다. 다만 메테오 레이크 노트북의 배터리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타임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램 프로는 과거 모델에 비해서 높은 쿨링 성능과 구형이라도 어쨌건 달려있는 외장 그래픽 덕분에 스펙 대비 높은 CPU 성능과 울트라북 치고는 뛰어난 그래픽 성능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 돈을 더 써서 3050 대신 4050을 탑재했다면 그래픽 성능도 1.5배, VRAM도 1.5배가 되어 뛰어난 초경량 크리에이터 워크스테이션이 되었을지도 몰랐던 그램 프로는 RTX 3050이 탑재됨으로써 그저 범부에 불과한 노트북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능 외적으로 보면 그램 프로는 두께가 얇아지면서 키보드의 키 트래블이 얕아졌다는 점은 전작에 비해 너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정제된 디자인과 매우 가벼운 무게, 좋은 디스플레이와 준수한 스피커, LG전자의 AS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펙 대비 가격이 너무 과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 노트북을 싸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노트북이니까 구매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LG가 또 한 번 뒤통수를 치고 4000번대 그래픽이 달린 그램 프로를 어떤 시점에서는 출시할 것 같은 촉이 온단 말이죠. 제가 생각이 너무 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과연 어떤 홍보 문구로 그램 프로를 선전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